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에게 공식 경고 서신을 보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임 지검장이 국회 공청회에서 검사 인사를 인사참사라고 비판하고 특정 검사들을 검찰개혁 오적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정말 정치적 일탈일까요? 아니면 조직 내부의 정당한 비판일까요? 용기 있는 한 검사의 목소리에 주목해봅시다. 임은정 지검장이 던진 질문들을 다시 들여다보면 이는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찐윤 검사들이 승진 포장지로 이용된 것은 아닌가? 이 질문 속에는 검찰 조직의 공정성에 대한 깊은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검찰이라는 막강한 권력기관 내부에서 정권 성향에 따른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명백한 문제입니다. 임 지검장은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발언이 아닙니다. 조직의 양심이 발현된 순간입니다. 그런데 법무부의 반응은 어떨까요?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경고 서신을 보낸 법무부. 하지만 과거를 돌이켜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정권에 유리한 검사들의 언행에 대해서는 이처럼 엄중한 조치가 있었던가요? 임 지검장이 지적한 바로 그 찐윤 검사들의 과거 발언들에 대해서는 왜 침묵했을까요? 진정한 정치적 중립이란 모든 잘못에 대해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임 지검장과 같은 비판적 목소리마저 차단된다면 검찰의 자정 능력은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개혁의 목소리는 외부의 어떤 압력보다도 강력하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검찰개혁, 그 개혁의 실마리가 바로 임지검장과 같은 내부 양심 세력들에게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막는 것은 검찰개혁 자체를 막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투명성입니다. 임지검장의 발언들은 검찰 내부의 실상을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소중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인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사회에서는 진실이 사라집니다.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임은정 지검장은 정치적 일탈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익을 위해 목소리를 낸 것이다.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무부의 경고는 이러한 건전한 비판 문화를 억압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열쇠는 임은정 지검장과 같은 용기 있는 목소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목소리들을 보호하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위해 소소하게나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견이 있는 특정인들의 겨냥해서 날선 발언을 이어온 임은정 검사장에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언행을 유의하라며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검찰개혁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향후 유사한 발언을 차단하려는 포석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임명된 임은정 지검장. 그간 공개석상이나 자신의 SNS에서 검찰을 향한 수위 높은 발언들을 이어와 눈길을 끈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검찰의 보안 수사권 박탈을 주장하며 검찰개혁 작업에 관여한 봉욱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을 개혁을 막는 검찰 오적으로 거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검찰개혁 오적이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김앤장 등 5대 로펌과의 유대가 결국은 법무부 장관님과 대통령님을 속이는 게 아니냐. 특정인을 겨냥한 날선 발언이 이어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임 검사장에게 고위공직자가 정치적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는 서신을 보낸 겁니다. 정 장관이 서신을 보낸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를 인사참사로 표현한 것을 비롯해 임 지검장이 개인 SNS에 자신의 승진을 두고 소위 찐윤 검사들 승진에 포장지로 이용된 거 아니냐는 말을 들었다는 등의 발언을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장관의 지시는 임 검사장의 특정인을 겨냥한 비난 발언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데서 나왔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검찰개혁 실행 과정에서 유사한 형태의 발언을 내놓는 구성원에 대해 비슷한 경고나 조처가 내려질 수 있다는 공개 경고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살아남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 그 광화문에서 키세스 투쟁을 하셨던 많은 응원봉의 시민들 덕분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한 제가 현재도 검사장으로서 이 자리에 온다는 것 자체가, 검찰개혁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 자체가 저희 동부지검에 있는 동료들, 수사관님들이나 검사들이나 다른 청에 있는 동료들한테도 또한 가슴에 생채기를 남기는 말일 수밖에 없어서, 저가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박은정 의원님께서도 고민하시면서 저한테 그 초청을 하셨던 거였고, 저도 많이 고민하면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최근에 정성호 장관님의 그런 것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우려가 정성호 장관님 발언 이전부터 오광수 민정수석, 봉욱 현 민정수석 등이 있을 때부터 이미 감지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서, 정성호 장관님의 말씀은 그때 그 인사와 관련된 결과일 뿐이지 원인일 수는 없어서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희가 여기 온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어제 전화가 많이 쇄도했어요.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것의 이 수사구조 개혁 관련해서 당장 현실로 몸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많은 수사관님들이나 검사들은 이 정성호 장관님 안이 유지되었으면,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크게 없었으면, 현재 있는 상태가 안정적으로 사실상 유지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검찰개혁 오적인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성상원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차장, 김수원 검찰과장이 검찰개혁 오적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그 김앤장 등 5대 로펌과의 유대가 결국은 법무부 장관님과 대통령님을 속이는 게 아니냐, 그것이 참사가 더 검찰개혁 실패로 문재인 정부처럼 이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해달라고 강하게 말해달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던, 모든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을 뿐이지만,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달라고 한 분들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오광수 전 민정수석 그분은 다행히 낙마를 하셨는데, 봉욱 수석이 오셨을 때 저는 많이 참담했던 게,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의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봉욱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믿지 않았던, 그러니까 그 이규원 검사, 차규근 그 출입국 본부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이 그 유죄를 받게 하기 위해서 믿기 어려운 말씀하셨던 분의 말씀을,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대하셨던 분의 말씀을 이재명 대통령이 듣지 않으셨으면 결과론적으로 그분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동조하겠다고 하셔서 민정수석을 허락을 하셨을 텐데, 그렇게 해서 온 인사 참사가 이진수 차관, 성상원 검찰국장 이런 상황이어서 결과론적으로 우리 정성호 장관님의 발언이 나오지는 않았을까 싶어서 많이 참담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정성호 장관님의 말씀은 지금은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으로 좀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성호 장관님의 말씀은 검찰이 바라는 아니라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진수 차관이나 성상원 검찰국장은 그 문재인 정부 때, 특히 2022년 그 문재인 정부 마렵에 수사권 조정 이때 맹렬하게 검찰 수사권을 사수하게 지키기 위해서 뛰셨던, 그리고 이론을 만들었던 그 논리 그대로이고,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돼서 중대범죄수사청과 검찰청을 나누면서도 법무부 산하에 두고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이 실패했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때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서 그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고 조정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결과론적으로 서울중앙에 4차장이 만들어지고 특수부가 강화되고, 그 결과가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이었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 정성호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그 아마도 성상원 검찰국장과 이진수 차관 등이 바라는 그 보고하였을 그 안은 그거와 똑같이 많은 검사장의 자리 늘리기일 수밖에 없고, 그 법무부 장관 산하에서 법무부장조차도 지금 검찰이 다 장악돼 있는 상태인 건 알지 않습니까? 결국 법무부 장관님이 보고된 것이 검찰 아닐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이 결과를 이걸 보면서도
법무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겠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법무부에 이렇게 잘못된 안을 보고를 드렸던 검찰국장과 법무부 차관 등을 그대로 두고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촘촘하고 꼼꼼한 이 대통령님의 국정철학, 수사와 기소부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이라는 공약을 갖다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기한 내에 속도 있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전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이 정성호 장관님의 발언으로 이제 드러난 상황이니까요. 지금 다른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속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 2년 검찰개혁을 민주당에서 요구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요구했던 사안이에요. 지금까지 그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서 어떤 준비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은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목 놓아 외쳤던 검찰개혁 논의에 대해서 그 꼼꼼하고 신속한 그 안을 내어놓기를 아마 시민들이 바라실 테니까요. 그러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법무부 검찰국에 두시면서 하셔야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은 기억해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검찰 독재가 이렇게 심각한데 왜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광화문 그 박근혜 정부의 그 탄핵 때 시민들처럼 그때 일어나는 데까지 발화하는 데까지 긴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그럴 때 그런 말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그 대선 공약이었고 검찰을 생각한다 책도 쓰셨고 그렇게 기대했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첫 번째 검찰국장이 저는 조금 늘 비판했던 박균택 검찰국장, 권순정 검찰과장 딱 인사를 봤을 때 저는 이번 정부에서 검찰 개혁이 안 되겠는데라고 우려했다가 인수위가 없이 하니까 바로 이런 인사 참사가 있었나 보다. 한 번은 더 기다려봐야겠다 했을 때 두 번째 검찰국장이 윤대진, 두 번째 검찰과장이 신자영 검사인 걸 보고 이 정부에선 검찰 개혁을 못 하겠다라고 슬프게 결론을 내고 저는 고발이나 민사소송, 국가배상소송 등 개인적인 법률 판례 만들기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번 첫 인사는 그 인수위 없이 급하게 하다 보니 난 참사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윗사람 국민들한테 드러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수사나 그 도이치모터스 디올백 콜검이라고 조롱받았던 몇 명 속아낸다고 해서 눈 가리고 앙일 수밖에 없는 이진수 차관과 성상원 검찰국장 등이 이 인사 사인은 찐윤 검사들이 역시 검찰을 장악했다는 인사 사인일 수밖에 없어서 그 결과가 검찰 개혁을 갖다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의 검사장 자리 늘리기 이 안으로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참담한 심정이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시민들께서 조금 더 검찰을 알고 생각하고 비판해 주셨으면 그 문재인 정부처럼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이 실패해선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그 비판적 지지를 아끼지 않아 주셨으면 알고 비판해 주셨으면 몇 명 속아내는 것에 대해서 환호하시는 것으로 그 검찰의 눈 가리는 속임이 사기를 또 당하시는 거거든요. 사기를 한 번 당하면 사기꾼이 나쁜 거지만 여러 번 당하면 속임을 당한 사람이 바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더 이상 바보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